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두시대 박재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애틀래시안 제품 기반 데브옵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브옵스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하게 버전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밴부와 연결해서 자동 배포가 되는 기능인데 실제로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기본 기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투시드는 이런 데브옵스나 에자일, 그 다음에 ALM 관련된 컨설팅,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패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컨설팅을 통해서 구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데브옵스들이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데브옵스와 CI/CD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컨셉들이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애틀래시안 제품으로 간단하게 그런 배포까지 진행되는 데브옵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데브옵스라는 용어들 요즘에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사실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합성어죠. 그리고 운영도 애자일스럽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그런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으로 확장해서 애자일을 하는데 이 애자일이라는 거는 협업 문화죠. 그래서 개발팀의 운영 담당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개발들이 배포되는 것까지 안배를 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좀 순환적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잦은 배포를 통해서 문제를 좀 많이 줄이자라는 컨셉이죠. 페이스북이나 플리커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선전이 됐고요. 실제 배포를 잦게 해서 그 좋아지는 개념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예전에 빅뱅식으로 개발을 할 때는 한 번에 큰 형태의 개발을 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도 한 번에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대규모 에러가 발생되거나 장애가 발생이 되면 조치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개발과 배포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생겨도 작은 단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결국은 데브옵스에 대해서 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틀래시안 제품 이 그림도 오늘 세미나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요. 컨티뉴어스 피드백, 어떤 현업의 요구사항들이 나왔을 때 실제 그런 요구사항들 기반으로 플랜, 지라 소프트웨어나 컴플런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태스크를 등록하고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빌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스 개발, 그 다음에 빌드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해서 병합을 하게 될 때, 즉 개발 완료가 돼서 버전 관리에 등록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자동 빌드 또는 어떤 매뉴얼한 빌드를 여러 가지 컨셉을 통해서 빌드가 되고 나면 배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거는 애틀래시안 제품 위주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빠진 게 어떻게 보면 자동 검증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뭐 시큐리티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스태틱 애널라이시스 같은 부분들도 이 단계에서 자동화 안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포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지 아니면 반영을 할지 미룰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좀 오퍼레이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진행하겠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면 다시 또 피드백이 올 거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애틀래시안 프로덕트 포지셔닝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각각의 제품들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힙챗이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신저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슬랙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뭐 슬랙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잔디 소프트도 있고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툴은 사실 애틀래시안 제품만 가지고만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기보다는 애틀래시안 프로덕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내용들 또는 더 다른 게 좋다라고 하면 이 사이클 안에 다른 도구들 대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사이클을 갖고 갔을 때 기본적인 데브옵스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됐을 때 사례는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들 웹에서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뻔한 얘기 하니까 좀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인지는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죠. 퍼펫랩이라고 하는 데서 2015년도에 데브옵스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30배가 개발이 빨라졌다. 그리고 60배의 실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배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죠? 몇 배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래요. 저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실제로 저런 형태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전이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데브옵스 구성하려고 자동 빌드 배포하면 이만큼 물이 줄어드나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접근 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브옵스 사이클은 이렇게 전체 순환을 하는데 그럼 CI/CD는 뭐냐?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CI/CD와 데브옵스가 완전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CI/CD는 데브옵스를 구성하기 위한 프랙티스 중에 하나입니다. CI/CD,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livery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공식적으로 CI/CD에서 나온 컨셉 구성도예요.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공식적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밋 스테이지, 개발자가 컴파일하고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고 코드 아날라이시스 이런 내용들을 진행한 다음에 오토 릴리즈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은 어셈블 바이너리 한 다음에 오토 릴리즈를 진행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형상 관리 쪽에서 보통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너리를 버전 관리를 잘 안 해요. 배포 버전을 관리를 잘 안 하죠. 근데 원래 CI/CD를 하려면 배포 버전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상은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바이너리를 등록하는 바이너리 메타데이터에 대한 레파지토리가 별도로 존재를 하게끔 구성을 하는 컨셉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배포된 것 자체가 어떤 소스로 인해서 개발이 됐는지 연계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포가 될 때 저 소스를 다시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바이너리를 배포하는 형태로 간다면 무결성 보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이 달라서 별도로 컴파일을 돌려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바이너리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소스와 연계 구조를 갖고 가게 되면 배포했을 때 벌어지는 실패를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에서 빠지는 내용이 지금 여기 보시는 스모크 테스트라든가 억셉턴스 테스트, 어떤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도구들 여러 가지 사용하긴 하지만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시간상, 업무 환경상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소스 구성 자체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MSA라는 용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스 구조 자체가 모듈화돼서 배포가 됐을 때 단위 모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야 잦은 배포를 할 수 있는 구성 환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와르 통째로 바꾸는 상황이에요. 와르 통째로 다 뒤집어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째로 다 갈아엎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서비스도 내렸다 올려야죠. 하지만 이게 핫 디플로이가 되는 상황에서 단위 모듈로 계속 변환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소스의 문제죠. 툴이 만들어주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패턴들, 문화들 이런 것들과 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도움이 되는 도구가 결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이 데브옵스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소스들 뭐 단시간에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된 소스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소스들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죠.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러 가거나 구축을 하러 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타협점은 없어요. 그때그때 맞게 구성을 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개선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환경에서 일단 최선의 조건을
찾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들이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성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효율적이더라.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가능한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식별을 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파트너사나 다양한 벤더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CI/CD가 진행되는데 사실 CI/CD 구축 같은 경우도 CI/CD만 볼 게 아니라 저 개발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DevOps를 구성할 때 이거는 그냥 CI/CD는 빌드 배포, 자동 빌드 배포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프로세스와 앞서 말씀드린 코드에 대한 개발 환경, 문화가 결합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CI/CD 구성하는 제품군을 보게 되면요. 일단 컴플런스를 저 가장 끝에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앞에 뭐 다른 세션들에서 들으셨겠지만 컴플런스는 요구사항이나 워크플로우를 타지 않는 산출물, 비정형화된 어떤 스펙 문서들 이런 다양한 지식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 요건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이때 진행되는 내용이 지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는 지금 그 소스 관리하는 모듈은 아래 위로 보시면 빗버킷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빗버킷은 사실 깃이죠. 깃 소스를 관리해주는 애틀래시안 제품이에요. 여기에 뭐 깃랩이 들어가거나 깃허브 또는 SVN, CVS 어떤 게 들어가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제품 우리 바꿔야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적합한지는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요소들을 취합을 해서 구성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업무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진행 단계에서 지금 보면 자동화 단계가 있습니다. 저 오토 릴리즈도 있고 푸시 버튼 릴리즈도 있고 어쨌든 릴리즈를 진행을 해요. 대부분 회사들 이제 많은 타입들을 보게 되면 젠킨스를 통해서 잘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SSH, FTP를 통해서 직접 올리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통합돼서 통일화된 어떤 표준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각자 팀마다 자생해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하려고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가죠. 향후에 이제 그룹사 전체를 우리 회사 전체를 어떤 표준을 잡고자 할 때 다 부딪힙니다. 아니 우리 편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정 부분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더 편하게, 더 잘 효율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갈아엎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 단계 중에 우리가 3단계를 젠킨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뱀부 도입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딪혀요? 맞아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뱀부를 통해서 젠킨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업무가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CI/CD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그림이 사실상 제일 스탠다드한 구성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컬래버레이션, 협업이죠. 협업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식 자산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컴플런스나 힙책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 또는 지식 자산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형화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슈 트래킹, 지라 소프트웨어죠. 실제 개발에 대한 태스크, 워크플로우성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등록 개발 배포라고 3개만 그려져 있습니다만 뭐 각종 승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을 지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플로우 단계에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개발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 개발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깃 빗버킷만 나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제품들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게 되면요, 이 소스 코드가 뱀부 또는 젠킨스에 전달이 돼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 테스트는 뭐 소나큐브라든가 커버리티, 클라우웍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과
호출을 하거나 연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패스를 했을 때 다음 이제 빌드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페일 났다면 어때요? 당연히 다시 요청했던 트래킹 시스템에 이거 페일 났다라고 상태값 자동 변경을 해준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한테 어떤 식별자를 남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진행이 되면 빌드는 쉘이나 배치 같이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명령어를 자동화시키는 컨셉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메이븐이나 이런 엔트 같은 빌드 스크립트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또는 메이크 파일이라든가 다양한 빌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빌드를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빌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CI/CD 개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너리를 다시 레파지토리에 등록을 해서 지금 요청한 작업으로 진행된 게 어떻게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까지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무결성을 갖춘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배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만들어진 바이너리를 특정 위치로 옮겨놓는 거죠. 이 옮겨놓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재시작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위치의 카피라든가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배포 과정에서 롤백에 대한 프로세스도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롤백까지도 저 버전 관리에 등록을 해놓는 과정으로 또 진행한다면 버전 관리에 있는 버전만 가지고도 어떤 게 배포됐고 롤백 하려면 어떤 걸 가야 되고 이런 식별자들은 어디 남아요? 가장 최초 요청했던 태스크, 지라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 기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더 추가적으로 어떤 외부 프로그램을 호출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루베어에 있는 윗분들은 우리 그루베어밖에 안 봐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개발이 끝나서 배포됐다. 식별자를 ITSM이나 다른 외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던져주는 이런 과정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일련의 과정들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내용들은 자동으로 위에 있는 이슈 트래킹 상태값으로 연계를 해서 식별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올렸다면 자동으로 이슈 트래킹에서 상태를 변경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개발 완료로 상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빗버킷이랑 연계를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고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지금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처럼 어떤 특정 개발 스텝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서 식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PM 또는 PL처럼 일정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간트 차트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슈 트래킹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 통합 대시보드 또는 필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개발이 시작된 거냐라는 요건은 당연히 컴플런스에 등록되어 있는 스펙 정의 문서 또는 프로그램 정의서 여러 가지 요건들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보다 쉽게 추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인증 심사를 받으시거나 감사를 받을 때 제일 이제 이런 소스 단에서 들어오는 어프로치는 이게 어떤 요건으로 개발됐는지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작업한 게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됐는지에 대한 추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동화하는 부분들은 그런 요건에서는 사실 좀 중요한 요소 중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환경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죠? 같은 회사라도 버전 관리를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드 환경도 제각기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에 대한 투비 그림을 한 방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한 번에 찍어내려고 하면 개발팀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꿨다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그럼 서로 존중하는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위 모듈별, 지금 필요한데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적용을 해 나갈 방안들 또는 어떤 컨센서스를 이뤄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하는 방법들,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중에 우리 조직에 맞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무난하겠죠. 사실 답은 없습니다. 왜요? 조직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만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 같이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저쪽에 있는 글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봤는데 우리가 구상한 건 저런 대규모 도로에서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 교차에서도 문제가 없는 큰 그 교차로를 구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 만들려고 할 때 흔히 이제 처음 설계하실 때 어떤 패턴들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올렸더니 예산 깎였어요. 길이 좁아지죠. 그런데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네요. 이거 통제할 수 있는 신호등 예산도 없어요. 결국 교통 통제가 안 되고 저런 광활한 교차로가 아니라 사거리, 꽉 막히는 사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구축해놓고 나서 야 좋아진다고 해서 구축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런 무리한 것들을 적용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교차로를 처음에부터 그렸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항상 시스템 컨설팅이나 구축하러 갔을 때 제일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처음에 이번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다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죠. 이건 뭐 지라나 빌드 배포나 형상 관리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없던 거 아니면 있는 걸 개선을 해서 만들고자 할 때 그런 내용들 감안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위험 부분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처럼 처음 접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솔루션이나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감안해야 될 내용은 실질적인 사용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내시면 사거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게 좀 제가 좀 뭐랄까 약간 깽뚱맞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워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고 이번 단계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 진행할 건지, 파일럿 대상은 어떻게 할 거고 전체 확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범주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해요. 만약 그런 거 없이 두서없이 쭉 진행하시다가는 생각보다 지연되고 투자도 많이 더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사태들을 겪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범주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랙티스, 좀 전에 보셨던 어떤 사이클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추구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 우리한테 묻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도입해야 해소가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실 개선적인 포인트를 좀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한 진행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자동화 도구를 갖고 가게 되면 흔히 좀 뭐랄까 겪는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자동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주는 도구로서의 어떤 자동화지 전체 다 긁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어떤 것,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시스템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동화를 도와주는지 이런 범주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여태까지 오래된 코드는 못 바꾸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코드를 좀 더 쪼개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가 자동화를 해서 더 효율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공통된 인식이라던가 사용 개발하는 그 문화들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그런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동일한 제품을 쓰든 더 떨어지는 제품을 써도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는 조직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구를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지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서 릴리즈 배포하는
제일 기본 기능만 가지고 만든 그런 컨셉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생각보다 쓸만한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트래킹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 가지고도 요만큼은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컨셉 자체는 개발 작업 접수를 하게 되면 트래킹 시스템에 이제 개발 시작을 하는데요. 개발 시작을 어떤 트래킹 시스템, 지라에서 상태를 변경을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브랜치 생성을 해서 깃에서 내가 개발할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진행 중으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소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웹에 올려야죠. 서버에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작업한 거니까. 이때 올렸을 때 원래 생성했던 브랜치의 원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원 브랜치에 다시 병합을 했을 때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플리캐스트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플리캐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진행됐을 때 등록된 내용과 배포를 지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한 사이클, 아주 가벼운 사이클에 대한 예시입니다. 굉장히 가볍지만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이클대로만 어느 정도 기본 소화만 하실 수 있으면 웬만한 데브옵스 그냥 기본 기능 못지않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이죠. 나중에 이제 좀 더 고도화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사용되는 선수들 설명을 뭐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저는 오늘 지라 소프트웨어 일단 트래킹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보고서라든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업무 환경 통합, 애자일 형태의 작업 구성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죠. 그 빗버킷, 깃 기반의 소스 관리입니다. 깃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태생이 커맨드 라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관리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애틀레시안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빗버킷입니다. 깃 자체는 원래 권한 관리도 없고 웹 GUI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본 기능들을 제공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보완해서 나온 그런 제품들이 깃허브라든가 깃랩, 빗버킷 이런 제품들이 있죠. 여기서 빗버킷의 장점은 지라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품 통합, 그 다음에 권한 통제 이런 내용들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부가 있는데요. 이 뱀부는 젠킨스에 대응되는 제품이죠. 젠킨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젠킨스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어차피 엮는 부분들 조금 더 손을 보면 비슷하게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라에서 자동 배포를 하는 과정은 빗버킷 플러그인, 뱀부 플러그인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일단 같은 제품끼리 연동이 더 잘 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 뱀부를 통해서 젠킨스를 또 호출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젠킨스 환경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단에 더 씌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응용 방안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CI/CD나 데브옵스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기능을 구현을 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 통제. 젠킨스가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한 쪽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적인 통제 부분, 그리고 통합 워크플로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애틀레시안 제품과의 궁합이 되겠죠. 그리고 에이전트 노드 관리 같은 것들도 좀 더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용이다 보니까 기능이 좀 더 많이 있고 좀 GUI가 약간 더 기능이 많이 첨가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스텝에 대해서 먼저 자료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 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라 소프트웨어에 어떤 항목들을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칸반보드에 일단 해야 할 일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죠. 기본 태스크 등록이에요. 물론 앞단에 뭐 컴플런스나 다양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개발 작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작업 항목에서 개발 소스의 브랜치를 생성한다. 이거는 이제 깃에서 개발하는 패턴이죠. 웹에서 내가 개발할 레파지토리에 접근을 해서 지라 이슈 아이디로 브랜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라 소프트웨어에 지금 분기점 만들기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연결된 버전 관리, 빗버킷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이 빗버킷 화면에서 레파지토리와 내가 어디서 분기할지, 분기 원점이죠. 그 브랜치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브랜치를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들 나와서 크리에이트 브랜치를 누르게 되면
지금 상태를 보시면 저쪽에는 지금 작업 대기 상태인데 여기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죠. 브랜치 생성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상태로 자동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의하신 프로세스대로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소스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내려받아야지 개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작업을 소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애틀래시안을 제공하는 Gi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스트리는 이제 Git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게 있어요. 토토이즈 Git이라든가 기본 퓨어 Git이라든가 다양한 Git 제품들이 있는데 이 소스트리의 장점은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론 위드 소스트리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론 받는 내용을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열어준다는 점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브랜치에 대한 그래프 어떤 순서대로 이 커밋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Git은 사실 이 히스토리를 GUI로 보는 게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받아서 내가 받은 Git 소스의 히스토리 확인 후에 개발 진행해야죠. 개발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스 변경하면 자동으로 이런 소스 트리에 인지된 내용들, 변경분들 비교가 돼서 나타나고요. 이걸 커밋하게 되면 이제 커밋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서버에다 올려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커밋할 때 커밋 메시지에 지라 이슈 아이디를 적어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가 이 태스크로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커밋은 몇 개가 있었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다 나와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직접 작업했던 커밋들이 웹에서 다 조회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스가 뭐가 바뀌었는지까지도 웹에서 다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뭘 개발을 했고 개발자가 몇 개 커밋을 했고 어떤 브랜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병합이 돼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플리캐스트나 빌드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브랜치를 만들었죠. 브랜치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분기했던 원래 있는 쪽에 소스를 병합을 해줘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려고 개발 뛴 거죠. 이건 Git에 관련된 옵션이니까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Git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Git을 가지고 이제 플리캐스트를 생성한다는 의미는 원래 브랜치로 다시 병합 요청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코드 리뷰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즉 바로 반영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리뷰어를 지정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과정 통해서만 병합을 하게끔, 즉 중간에 인테그레이터나 머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만 병합이 되게끔 그렇게 강제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합 과정을 거쳐서 코드 디프, 코드 인스펙션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빠꾸 아니면 다시 병합을 해서 완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플리캐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은 소스의 뭐 코드 리뷰 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안에 소스 안에 커멘트를 단다던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이게 플리캐스트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개발 태스크는 완료 상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개발자는 뭘 해요? 태스크 들어온 거 보고 브랜치 받아서 개발한 다음에 병합 요청을 보내면 일이 끝나요. 개발 태스크는 개발 태스크대로 알아서 진행이 되고 그간의 개발 이력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인티그레이터가 그 코드 리뷰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플리캐스트 요청이 왔을 때 그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코드 리뷰만 하면 자동으로 완료되는 그런 형태의 간단한 개발 플로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플로우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가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진행된 모든 개발 작업의 이력은 다 링크로 남게 돼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당연히 추적성이 굉장히 강력해지죠. 그런데 실제로 한 일은 각자 자기 일만 한 것밖에 없어요. 개발자는 브랜치 따서 내가 작업한 거고요. 태스크 등록해주는 사람은 업무 발생해서 할당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코드 리뷰어는 내가 받아서 코드 리뷰 완료해준 것밖에 없죠.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면 이런 형태로 자기 일만 해도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된 내용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 빌드는 플리캐스트가 됐을 때 CI/CD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밴부를 호출했을 때에 대한 연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표함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걸 클릭하게 되면 뱀부 UI가 열려서 이 지라 이슈 아이디로 빌드된 내용이 뭔지, 빌드 로그라든가 실제 빌드에 사용된 커밋, 리비전 히스토리라든가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태스크에서 개발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오늘 설명드릴 자동 배포에 이제 지라 기능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지라 소프트에 배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포라고 되어 있고 버전 관리가 기능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활용을 좀 하시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잘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앞서서 보셨던 태스크에 버전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릴리즈 버전인지 식별해서 이 버전은 어떤 릴리즈 버전으로 나갈 겁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아까처럼 완료가 된 상태라면 지금 이제 배포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버전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 버전 리스트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 지금 제일 옆에 있는 화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된 이슈가 몇 개 있고 버전 이슈가 몇 개 있다. 지금은 샘플이니까 하나씩밖에 없지만 같은 버전이 태스크가 하나가 아닐 수 있죠.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연결된 태스크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 위에 있는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뱀부 작업을 어떤 작업을 호출할 거냐 라는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플러그인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데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릴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뱀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뱀부에서 어떤 작업을 호출할 거냐를 선택하고 일자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버전에 대해서 몇 개의 이슈가 진행이 됐었고 이 진행된 이슈는 몇 번 배포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단의 과정을 좀 생략하긴 했지만 지라 이슈의 태스크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건 어떤 정의에 의해서 만든 작업 항목이겠죠. 개발 작업 항목일 거예요. 이 앞단에 CSR이 있을 수도 있고요. SR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시던트나 버그, 여러 가지 타입의 다른 어떤 업무들이 있겠죠. 그 업무에서 이제 파생돼서 개발 작업으로 넘어옵니다. 개발팀에서 할 일은 뭐예요? 접수된 태스크를 보죠. 할당됐어요. 브랜치 만들어서 개발하죠. 그리고 배포 담당자한테, 병합 담당자한테 올려요. 그러면 이제 병합 담당하는 사람은 이거 배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코드 리뷰 하겠죠. 올립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할 일은 당연히 다 완료됐으니까 요청한 사람한테 알림이 가거나 또는 배포 담당자한테 알림이 갈 거예요. 그럼 배포 담당자는 지금 온 내용들을 받아서 이 버전을 지금 배포를 해도 될지 말지 버전 정보만 보면 이 버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샘플이니까 완료된 것만 나오지 진행 중인 것 있으면 옆에 진행 중에 카운트가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진행 중인 게 완료가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릴리즈 기능을 이용해서 묶음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배포한 이력은 어떻게 남아요? 연결된 뱀부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요 일련의 사이클은 기본 기능이에요. 제가 별도로 뭐 손을 대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 구성 설정만 가지고도 가능한 그런 환경 설정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명도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업무에 맞게 구성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시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구성을 해서 사용하다가 점차 고도화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과 시스템이 하는 일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단계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사이클로 굴러가게 해놓고 요건들이 이제 보면 또 나와요. 아,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요것도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개선을 해 나가시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개발 환경을 구성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보다 더 효과적인 구축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릴리즈 노트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라에서 배포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배포됐던 내용을 릴리즈 노트를 자동 뽑아줘요. 지금 이제 하나에 대해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이력인데요. 어떤 그 태스크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이게 버전이 몇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작업 이력 들어갈 태스크를 생성할 때
어떤 버그 픽스입니다. 어떤 버그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기록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기능을 활용했을 때 릴리즈 노트 별도로 만들 거 없이 그냥 뽑아내면 되죠. 여기 지금 태그 들어가 있는 건 링크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HTML 문서 응용해서 카피해서 쓰시게 되면 그냥 링크가 달린 문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조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애자일 방식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문화예요. 애자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문화입니다.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협업을 하고 팀 단위의 업무 형태 문화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스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쉽진 않다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 원래 갖고 있는 구성 컨셉은 이렇다라는 건 이해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한다. 당연히 자동화가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한테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겪어보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차용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페인 포인트가 뭐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떤 컴포넌트 요소를 차용을 해야 할지 어떤 구성 요소를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에 알맞은 구성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팀은 개발자가 한 명이 다 개발을 합니다. 어떤 팀은 개발자 여러 명이 하나를 가지고 개발을 해요. 어떤 거는 하루짜리가 있고요. 1시간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보면은 프로세스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 안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어떤 표준을 갖추고자 하죠. 이 접점이 필요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구성을 하실 때는 가장 심플한 형태가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쓰다 보면 복잡한 팀은 요건이 더 나와요. 혼자 하는 경우도 쓸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 타입들을 발라내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죠? 의사가 진단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증상을 보고서 진찰하고 피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단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요것만 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땜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그거 진행하셨던 분 퇴사하시거나 이동하면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프랙티스를 무시할 것도 아닌 게 이 프랙티스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누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업계에서 일하는 진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해봤더니 이런 게 좀 더 개선이 되더라 라는 걸 모아서 만든 게 방법론이고 프랙티스예요. 물론 그대로 다 따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네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직의 특성. 근데 남의 하는 걸 참조하면서 왜 우리 거는 참조 안 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들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틀래시아 제품 활용해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데브옵스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보신 예도 있고요. 좀 더 사실 더 복잡한 예제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라든가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커스터마이징에 의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일이 바뀌고 싶진 않고 이거 자동화 해주세요. 문화가 안 바뀌었는데 뭐가 좋아질 게 있을까요? 만드는 사람 힘들고 쓰는 사람 힘들어집니다. 같은 접점을 찾아야죠. 그런 내용들을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징 없이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패키지예요. SI가 아니죠. 계속 버전이 갱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릴리즈 1.0에 대한 제품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타사에서 요구했던 기능들이 계속 덧붙여져 온 거고요. 벤더에서 좋은 기능이라고 해서 추가된 기능들이 녹아있는 버전이에요. 일단 거기 있는 기능들 충분히 다 활용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극한의 커스터마이징을 추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요건에 맞게 만들어 놓고 잘 쓰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2000년대 한 중반, 초중반부터 계속 그런 일들을 이쪽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봤는데요. 길게 간 게 3년이에요. 잘 쓰는 건 길게 간 게 3년이고 나머지는 구색 갖추기로 그냥 이어져서 누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도구에 맞춰서 내가 약간 적응하는 경우도 필요하고요. 물론 도구가 무조건 다 도구에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같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도구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요. 계속. 좋은 기능 계속 붙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되면 이게 되나요? 힘들죠. 커스터마이징 계속하게 되면 버전 업그레이드 힘들어요. 손 못 댑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 자동화 기능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잘 정착이 됐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모는 사실 저희 부스 7층에 있는데 계속 틀어놓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행사 끝나고 나면 아마 동영상이 배포가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오늘은 좀 시연을 여기서는 좀 그만하고요. 일단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